송지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창원 라디오 라이브 경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발견하는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김태훈의 썰.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퀴즈부터 소장님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화요일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인 이것의 2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 우주 강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이것의 명칭은 우주까지 새 세상을 개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스푸트니크호, 2번 아폴로호, 3번 누리호, 4번 구미호. 구미호 좀 무섭지 않은가요? 구미호가 네. 우주 간다고 생각하면은 좀 섬뜩한데요. 여름이라서 아마 특별히 지랄인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샵 2891로 보기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보내주십시오. 6809님은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시고, 8937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 응원합니다 하시고, 카카오톡 엄지우님, 김용칠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소장님 오늘의 썰이 또 퀴즈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이튿날이죠. 발사 성공한 이튿날에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경남도의 박완수 도지사 당선자께서 통화를 했는데 네. 항공우주청을 임기 내에 설립하도록 하겠다. 경남에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를 나눴다고 발표를 하셨죠. 예, 네. 박완수 도지사께서. 예. 예,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게 애초에 사천에 항공우주청 설립하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굳이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고 이게 언론에 알려지고 이렇게 된 배경이 뭘까요? 이게 이제 공약은 공약인데 이게 예. 아직까지 명확하게 공식 발표가 안 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뭔가 좀 명토 박는다는 어떤 차원에서 그 도지사 당선자께서 전화를 하지 않으셨나. 왜냐하면 이걸 또 호시탐탐 좀 이런 표현 좀 뭐 하긴 한데 예. 이 기관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또 지자체가 또 있거든요. 예, 그 지금 한 곳이 떠오르는데요. 예, 대전시가 예. 이 항공우주청이니까 항공청은 여기 가져가라. 우주청은 우리가 가져갈게. 아, 별도로 분리해서요? 예, 분리해서 좀 설립을 하자.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대전시는 왜 굳이 이렇게 우주청이랑 항공청을 분리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누리호를 처음부터 연구하고 개발하고 했던 이제 그곳이 항공우주연구원이잖아요. 연구원이 또 거기에 연구원 있죠. 본원이 또 대전에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거기 이제 대덕연구단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설치됐던 대덕연구단지와 그다음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과학 그 기술자들이 모여 있는 뭐 카이스트. 또 대전에 뭐 이런 어떤 인프라들 때문에 이공계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국책 연구기관이 많잖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대전이 연구 개발로서는 최고 아니냐. 그런데 이제 경남은 이제 제조 파트를 맡으시고 우리는 연구 개발을 하겠다. 뭐 좀 이런 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전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애초에 이 항공우주청 얘기가 나온 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분리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사천에 있어야 할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정부 추산으로 항공우주 산업 관련된 기업이 154개, 예. 154개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95개가 경남에 있거든요. 거의 뭐 대다수, 그렇죠. 8, 90%가 있다고 봐야겠죠. 항공 파트는 68%고 우주 파트도 43%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구 개발 분야도 지금 이제 경상국립대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에서 이름이 항공우주 소프트웨어 공학부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물론 아직까지 뭐 대덕단지급은 아니지만 이제 그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과 제조 파트가 사실 한 공간에 있을 때 효율이 제일 높아진다. 왜냐하면 만들다가 문제가 생기면 뛰어가가지고 맞춰보고. 이렇게 돼야지 전화로 하고 뭐 이렇게 휴대폰 전화 사진 날리고 해가지고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네, 대전과 사천은 아무리 뛰어도 갈 수는 없는 거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조금 이렇게 사심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 이 제조 기반이 움직이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연구 파트가 움직이는 게 유리하냐. 저는 뭐 그런 면에서는 대덕에 있는 우주 파트가 경남 쪽으로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네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건가요? 아무튼 예. 근데 처음에 항공우주청과 연관지어서 네. 그 나사 이야기 해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나사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항공우주청이 뭐 한국의 나사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나사가 사실 번역을 하면 국립항공우주청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그냥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고유 명사로 많이 들었잖아요. 맞아요. 나사, 미국의 영화나 나사, 드라마에서 예. 하도 나사 하니까 특별한 이름 같은데 그게 이제 뭐 내셔널 이렇게 들어가면서 국립항공우주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청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사천에 생기려고 하는 항공우주청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때 우리나라에 나사가 생긴다. 네. 이렇게 상상을 하면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예, 생각이 예, 드네요. 예. 근데 한간에는 뭐 나사가 냉전의 산물이다? 라는 네.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실제로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냉전의 산물이었죠. 이게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냉전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진영, 방금 전에 전쟁 얘기 좀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우리 남북이 싸운 거기도 하지만 소련과 미국이 미국이. 싸운 것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핵무기가 막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근데 경쟁은 하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우주가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기술이 더 앞서는가 이런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었던 거예요. 체제 경쟁이죠. 이 공산주의가 좋으냐, 자본주의가 좋으냐, 체제 경쟁하는 데 있어서 뭐가 우수하다는 걸 표현하는 방식으로 예. 우주 개발을 하는데 이제 먼저 치고 나간 건 미국이 아니고 소련이었습니다. 그래서 1957년 10월 달에 세계 최초로 우리 예시에도 나온 스푸트니크호가 네. 최초의 인공위성으로 이제 성공을 하거든요. 오늘 퀴즈에도 1번이기도 하죠. 네네. 그게 발사돼 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대륙간 탄도탄이었는데 그걸 살짝 고쳐 가지고 그걸 이제 인공위성을 쏜 거예요. 근데 예. 그 인공위성이 23바퀴를 돌고 이제 추락을 하게 되거든요. 와, 그 교신도 당시 성공하고. 생각하면은 정말 엄청난 그 영향을 줬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와, 소련이 먼저 쐈다. 예.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100일 뒤에 만든 게 이 익스플로러호라고 해서 예. 이제 그것을 이제 또 인공위성을 또 쏴올리죠. 100일 뒤에. 그러고 나서 이게 우리가 좀 이겨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던 우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을 다 합치자.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나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나사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들을 다 합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대전에 좀 요구는 조금 무리가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궁금한 게 어쨌든 소련이 먼저 갔고 미국이 쫓아가는 입장이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이후에 곧바로 역전이 됐나요, 전세가? 생각보다 역전이 잘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 뒤로도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인공위성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가는 거, 우주인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그 유리 가가린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리 가가린. 우리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거든요. 예. 그게 예, 소련의 그렇죠. 공군 장교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62년이죠. 62년 이듬해에 그 2대의 로켓을 쏴 올려가지고 우주에서 도킹을 성공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주인을 또 2명을 보내는데 또 최초의 여성 우주인도 소련이 먼저 보내요. 계속 이렇게 뒤처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케네디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죠. 우리가 소련보다 먼저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그게 이제 1961년이에요. 그래서 10년 안에 보내겠다 해가지고 1969년도에 비로소 소련보다 좀 더 한 발 빠르게 사람을 보낸 게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닐 암스트롱. 예. 닐 암스트롱이 아니지? 맞나? 닐 암스트롱 맞죠? 맞습니다. 예. 루이 암스트롱이 루이 암스트롱 헷갈려가지고. 저도 늘 헷갈리더라고요. 예, 그걸 기점으로 이제 우주 기술도 이제 미국이 이제 역전을 시켜서 앞서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주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최근에는 네. 우주 산업이 완전히 뭐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행 상품까지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특히 이제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우주 산업을 하면 스페이스X X.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 벌써 2,000대 넘게 쏘아 올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행 상품도 스페이스X 말고도 다른 데서 또 여행 상품 한 몇 분인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상품도 성공을 시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이게 단순히 이제 예전에는 체제 경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주 산업이라는 게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을 잘 표현하는 게 아닐까. 호기심 있죠. 안 가본 데 어떨까. 그리고 뭐 앞으로 지구 화성에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런 호기심. 근데 그 호기심이 여태까지는 우리가 구경만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경남에서 그 꿈을 한번 실현해 가는
그런 기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이야기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3번 누리호였습니다. 커피 교환권 받으실 분은요. 1366님, 6809님, 6876님, 0774님, 카카오톡 아이디 이창환님입니다. 5분 축하드리고요. 저는 아나운서 송지원이었습니다. 라이브 경남 함께 해주셔서